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날입니다. 테슬라 측에서 암호와 같은 10월 10일 로보택시 언베일 행사 공식 초대장을 배포하였습니다. 이 초대장에 들어가 있는 의미에 대해 추측해보고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다른 기업의 이름만 자율주행인 기능을 비교하며 월가에서 위로 올리기 시작한 3분기 인도량 예상치와 관련된 추가 정보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이미지가 테슬라 측에서 몇 시간 전에 공개한 10월 10일 공식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이 포스터를 공개하기 얼마 전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10월 10일 로보택시 이벤트는 캘리포니아에서 진행이 되며 그 시간을 보게 되면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오후 7시에 시작이 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게 되면 11일 오전 11시에 로보택시 이벤트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며 이벤트 역시 허니잼 채널에서 통역 중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를 보게 되면 상당히 수수께끼와 같은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 이미지 끝에 보면은 이 성과 점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면은 마치 모스 부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스 부호를 다양한 각도로 해석을 시도해 봤는데 그나마 말이 되는 형태로 바꾸게 된다면 테마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스 부호가 정말 암호가 맞다면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새로운 테마를 제시한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이미지 자체는 카메라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안에 새로운 빛이 들어오고 있는데 마치 새로운 태양이 뜨는 것과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과거 일론 머스크가 했던 발언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 행사는 모델3 공개 행사 이후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이다 라는 발언에 대해서 내 의견으로는 그렇다라고 일론이 동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로보택시 공개 행사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로 보이는 이 부분만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된다면 이 안에는 0과 1 이진법이 들어가 있고 카메라라는 게 결국 우리의 시각을 나타내는 것이죠. 디지털화되어 있는 비전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며 이를 통해서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라는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또 동시에 이 이미지를 다른 각도로 보게 된다면 분명 카메라도 맞지만 마치 눈 같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디지털 카메라로 대신한다라는 그런 상징성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빠뜨릴 수 없죠. 이 이벤트의 이름을 위 로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10일 로보택시 언베일 행사로 알려졌었는데 새롭게 이벤트의 이름을 부여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일단 이 위 로봇이라는 이름을 보면은 아이 로봇이라는 영화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 로봇 같은 경우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단편 소설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이작 아시모프는 아주 뛰어난 공상과학 소설을 많이 만들었으며 일론이 아주 좋아하는 작가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이 로봇에서 등장했던 게 로봇 공학의 3원칙입니다. 제일 원칙, 로봇은 인간의 해를 가하거나 혹은 지시를 무시함으로써 인간에게 해가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2원칙, 로봇은 인간의 제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 제3원칙, 로봇은 제1원칙과 2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만 한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3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 로봇을 보게 되면 3원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 로봇이 이 3원칙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해서 3원칙을 지키면서 인간 사회를 통제하고 인간에 대한 폭력 행사까지 진행하는 게 바로 이 아이 로봇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테슬라 측에서는 10월 10일 로보택시 언베일 행사에 아이 로봇의 아이를 위로 바꿔서 진행을 하게 된 것이죠. 아이 로봇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미래 AI와 사람들 사이의 충돌을 먼저 이야기한 것인데 그 충돌을 피하겠다. 아이가 아닌 위를 통해서 인간과 인공지능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담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너무 과한 해석이다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일론 머스크는 2019년 7월 이 내용을 벌써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뉴럴링크 공개 행사이죠. 이때 일론 머스크가 했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Yeah, this is going to sound pretty weird, but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주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achieve a sort of symbiosi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런데 이 뉴럴링크를 통해서 인공지능과 공생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라는 발언을 2019년도에 합니다. 전 이거를 정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2019년도면은 뭐 챗봇이고 이런 거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으며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과의 공존을 이야기할 때 미친놈이다 소리를 듣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죠? 로봇공학의 3원칙이 더 이상 공상과학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비슷한 원칙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AI는 너무나도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규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단계에 들었으며 테슬라 같은 경우 최초의 현실 AI를 선보이게 되는 게 이번 10월 10일 로보택시 언벨 행사가 됩니다. 이 위 로봇이라는 문구, 상당히 큰 상징성을 담고 있는 문구를 이번 행사의 타이틀로 꼽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동시에 AI 데이 같은 경우 올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로봇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테슬라 차량이 모두 다 바퀴 달린 로봇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직접적인 로봇인 옵티머스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로보택시 언벨과 함께 AI 데이의 역할도 어느 정도 수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현재 테슬라 FSD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 상태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 우버 드라이버 분께서 탑승하는 승객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영상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제 테슬라 차량에서 FSD를 통해서 운전을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탑승한 승객들이 운전자가 핸들에 손도 대지 않고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아주 기분 좋게 놀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버 드라이버 분께서는 테슬라 FSD 업데이트를 통해서 핸들에 손을 올리지 않아도 모든 게 자동으로 작동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앞서 여성분은 오마이갓이 나오며 큰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하였습니다. 뒤에 여성분은 이 모든 게 자동차가 혼자서 한 것이냐라고 깜짝 놀라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 도달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주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FSD를 사용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앞에 차량의 조작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제 뒤늦게 확인해 보니까 차 안에서 텍스트를 보내고 있어서 저런 조작이 나왔는데 FSD 같은 경우 운전자가 인식하기도 전에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 자체를 미연에 차단하는 조작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중국에서의 자율주행도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말 그대로 10번 또 넘게 다루었지만 또 간략하게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겉모습으로 보기에 똑같은 자율주행이다 하더라도 같은 자율주행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율주행의 대부분은 원격 조정인데 이름을 자율주행이라고 부르고 있죠. 차량이 혼자 자율주행할 때는 테슬라와 같은 엔드-투-엔드 AI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코드가 사용이 됩니다. 무늬만 자율주행과 진정한 자율주행의 격차는 아주 크다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중국에서 말하는 자율주행의 민낯을 손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 아니라 기본 안전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기본 안전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데 자율주행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상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무언가를 비교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디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눈으로 보는 게 가장 최선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게 아주 좋은 방안이 됩니다. 가장 핵심인 실제 어떤 식의 안전 기능 성능을 보여주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SU7인데 아주 마네킹을 스트라이크를 치는 것처럼 신나게 무너뜨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델 3 같은 경우 상당히 안정적으로 멈추고 있죠. 또 그 밖에 중국에서 나오는 다양한 차량들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런 기본 안전 기능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코드를 통해서 작동하는 자율주행과 엔드-투-엔드 AI를 통해서 작동하는 자율주행은 그 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end-to-end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일단 테슬라에서 일하는 천재 엔지니어들이 AI 디자인 자체를 잘 짜야 됩니다. 그 디자인을 만들고 난 다음에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엄청난 양의 실제 주행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걸 테슬라 말고 가진 곳이 없습니다. 그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를 트레이닝 시킬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테슬라 10 빌리언 달러,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뭐 13, 14조 원입니다.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는 곳이 자율주행에서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자율주행의 경쟁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12.5.4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X에 올라온 글을 분석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제 12.5.4와 관련해서 올라온 글 205개를 분석을 하였는데 이 중 실제 12.5.4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남긴 글은 75개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75개 중에 73.3%는 긍정적인 내용을 남겨주었고 그리고 그 나머지인 약 26%의 글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혹은 뭐 비슷한 수준이다 라는 글을 남겼으며 순수하게 문제가 많다라는 글은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X에서 올라오는 글을 바탕으로 평가한다면 12.5.4 같은 경우도 상당한 개선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밖에 3분기 인도량과 관련해서 추가 정보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매 주마다 몇 대의 차량이 인도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국가가 제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 자료는 아니지만 주간 보험 등록수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보니까 6,300대의 새로운 차량이 지난주에 인도가 되었고 이는 그 전주와 비교할 경우 거의 30%가 올라간 수준입니다. 매주 인도량이 확인 가능한 국가를 비교하게 되면 지난주보다 훨씬 더 높은 인도량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으며 다만 2분기와 비교하게 되면 마지막 2주에 상당히 높은 푸시 웨이브가 확인이 되었는데 그 수준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수준이고 지난 분기와 비교하면 현재 기준으로는 거의 똑같은 수준입니다. 마지막 13주에 유럽에서 얼마만큼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난다 하더라도 10,000대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테슬라 3분기 인도량 예상치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클레이 같은 경우 이전 46만 2천 대에서 47만 대까지 인도가 될 수 있다라고 예상치를 올려서 발표하였습니다. 그 밖에 콕스 오토모티브에서는 미국 예상치와 관련된 자료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보면 이번 분기 15만 2천여 대가 인도가 될 것이고 전분기와 비교하면 7% 하락한 수치가 인도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이 콕스 오토모티브 자료와 관련해서는 신뢰도가 조금 낮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지난 2분기 같은 경우 테슬라의 인도량이 14만 8천여 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였는데 실제 테슬라의 미국 인도량은 16만 4천여 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만 보게 된다면 3분기 미국 인도량이 상당히 낮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또 콕스 오토모티브의 예상치가 과거 크게 정확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가 성취가 가능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 그 밖에 미국의 전체 전기차 시장과 관련된 내용도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2024년 1분기 침투율이 바닥을 찍고 지금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여서 이번 분기는 거의 9%에 도달한 수준이 되고 또 전년도와 비교를 하게 되면 전기차 시장 자체가 미국에서 8% 성장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와 관련된 재미난 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A 보조금 같은 경우 구멍이 존재했죠. 이제 미국에서 꼭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량을 리스하게 되면 IRA 보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차량에 대한 리스 비율과 전기차에 대한 리스 비율을 보게 되면 전기차가 IRA 보조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리스 비율이 아주 빠르게 올라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신규 전기차와 중고 전기차 판매량을 보게 되면 이 둘 모두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이버트럭의 자동 평행 주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럭은 일단 덩치가 크기 때문에 주차도 조금 어려운데 가장 난이도가 높은 평행 주차마저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이며 또 조만간 사이버트럭에도 FSD 배포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평행 주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스티어 바이 와이어가 큰 역할을 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know how close I got there. 또 이번에 업데이트된 후진, 전진, 바뀔 때 나오는 UI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훌륭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이버 트럭의 인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말 푸시 역시 진행이 되고 있으며 또 이 3분기 말 푸시는 사이버 트럭에도 해당이 됩니다. 지난 주말에도 많은 양의 사이버 트럭이 인도가 되어서 이 주차장에 사이버 트럭이 싹 비어져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판매를 위해서 사이버 트럭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판매량 같은 경우 이번에 사이버 트럭의 인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수치를 사이버 트럭 혼자서도 기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미국 안에서도 사이버 트럭의 인기가 많고 사이버 트럭의 생산량도 아주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이버 트럭이 멕시코에서도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인도가 되었다고 테슬라 공식 계정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멕시코 다음은 또 캐나다이고 또 유럽 버전에 맞는 사이버 트럭 혹은 아시아 버전의 사이버 트럭 역시 미래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테슬라는 공장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가 베를린 같은 경우 베를린 공장 확장을 위한 도로 건설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또 4680 생산량이 충분히 많아지게 된다면 세미 역시 확대를 하게 되고 이 세미 확대를 하기 위한 세미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 공장 건설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내부적으로 미래를 얼마나 밝게 보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처럼 생산 능력 자체 확대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